안녕하세요, 요상이에요. 누군가의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당사자는 자기 자신의 상황, 그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보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는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누군가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고민이나 여러가지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해드리고, 때론 토닥여주고, 어떨 땐 독설도 해드리는 그런 이름하여 토닥토닥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42살, 그리고 미용 경력 16년에 유튜브 경력 3년차에 꼰대 아저씨 또는 형, 오빠나 동생이 될 수 있는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 주시거나 인스타로 DM 보내주세요. 오늘 고민 상담 신청자는 부산에 사는 33살 남자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메일이 온 거기 때문에 성함은 비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사연부터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약 5년 동안 어떤 매장인지 밝히지 않을게요. 어떤 매장을 운영하다가 쫄딱 망하고 새롭게 미용 기술을 배워서 미용사의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33세의 남자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많은 감정을 느껴 문의드립니다. 33살의 나이에 미용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지 제일 큰 고민입니다. 미용 국비 과정 수료하였고 낮에 다른 일 하면서 저녁마다 학원에서 연습 중인데 자격증 취득 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짧은 조언이라도 해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참고하며 열심히 미용사의 길로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3살의 나이에 5년 동안 해오던 사업이 잘 안되셨고요. 새로운 인생 2막을 위해서 미용사라는 직업으로 준비 중이세요. 이분은 우선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고민과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막막해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33살. 예전 영상에서도 가끔 언급한 적은 있지만 저 역시 좀 늦은 나이에 미용을 시작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 나이가 26이에요. 네, 26살에 시작해도 이 바닥에선 좀 늦은 나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연자분은 33살, 저보다도 7년이 더 늦어요. 맞아요, 늦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물론 더 늦은 나이에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연자님도 늦게 시작하는 게 분명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30년 이상은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많이 늦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33살의 나이에 시작했다는 부분,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하나 있죠. 처음에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한테 선배 또는 상사로 두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처받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각오는 정말 단단히 하시고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 하시길 바래요. 지금 현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자격증을 취득하신다고 바로 디자이너가 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생각하시고요. 숙련기간, 즉 스텝 생활을 거쳐야 하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첫 취업하는 것부터 남들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나이는 있지만 동안이라 어려 보인다거나 아니면 남들과 다른 좀 멋스러움이나 아우라 같은 게 본인한테 있는지. 물론 외형적인 부분보다 내적인 게 중요하지만 사실 이 부분도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하겠다 마음먹으셨다면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나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언해드릴 말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하나의 의견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이제 미용실에 취업을 해야 하잖아요. 먼저 미용실 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어느 미용실에서 만약 스텝을 구해야 해요. 근데 나이도 있고 경력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쉽게 뽑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나이로 차별을 하느냐 라고 그 원장을 비판할 수도 1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같이 지내기 편하고 일을 시키기도 수월한 직원을 찾는 게 당연하잖아요.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은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꼭 불편한 점이 많을 거란 생각 역시 고정관념일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일할 곳은 많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사연자님께서 첫 취업을 하시려고 할 때 조금이나마 상처를 덜 받으셨으면 해서예요. 취업을 하시게 되면 그곳에서 계속 일하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샵으로 옮기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뭔가 하나만은 정말 확실하게 배우고 간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곳이나 배울 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인의 짧은 시견으로 그것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배울 점 찾아보세요. 만약 아줌마 파마가 정말 많은 샵이에요. 그럼 거기서 아줌마 파마, 기본 와인딩 그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배우시고요.
드라이 손님이 정말 많은 샵이다 하면은 그 드라이 하나만큼은 정말 제대로 배우세요. 뭔가 어중뛰게 일하다가 샵으로 옮기는 것만큼 아까운 시간을 더 허비하고 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배우면 좋아요. 만약 그 샵에 정말 이쁨 받고 인정받는 스텝이 있다. 그럼 그 스텝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세요. 아니면 다른 샵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스텝의 행동들, 말투, 표정들을 기억하신 다음에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걸로 만드세요. 이건 스텝이나 디자이너 구분 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 하나예요. 디자이너가 돼서는 매출 많이 하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것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그동안 쌓은 미용 노하우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별거 아닌 것 같나요? 지금 이 방법은 해보시면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용 인생에 있어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조그맣게나마 자신의 샵을 오픈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대형 매장이나 가격대가 좀 있는 고급 살롱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일하고 싶은 건지, 그에 따라서 취업을 하는 미용실의 지역이나 규모, 그리고 분위기 등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커리어를 충분히 쌓은 다음 자신의 샵을 오픈하는 걸 보통 권해드리지만, 사연자님 같이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남들보다 커리어를 쌓았을 때 자신의 나이가 남들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노력하시고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나이가 33살이니까 스텝 생활과 디자이너 경험을 합쳐서 한 7년, 8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한 다음에 40살쯤 돼서 작게나마 본인의 샵을 오픈하시는 걸 목표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솔직히 이 기간을 너무 짧게 잡게 되면 살아남기가 좀 고달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고 조그맣게 할 거라고 해도 요즘에는 각 지역 구석구석에 실력자분들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숙련도는 완성시켜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스텝 생활과 디자이너 경험을 합쳐서 7년, 8년이 꼭 긴 시간만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시간도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했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매일 미용에 대한 생각만 하시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약속도 그냥 연중 행사로 잡으시고요. 정말 매일 연습하고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세요.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2년 인생을 살면서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준비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모두 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의 기회가 올 확률을 높이고, 만약 그게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게 하는 준비는 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언젠가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나이 때문에 받게 되는 상처들은 각오하시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의 습득 및 숙련 과정이라는 것, 정말 착실하게 그리고 정말 죽어라고 노력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로, 주변을 잘 관찰하고 배워야 할 점들이 보인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굴파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기술 습득이 중요하다고 해서 깊이 파고들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건 다 좋은데, 간혹 가다가 이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용사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에요. 사람을 설득하고 자신의 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본인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미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작업물을 만드는 실질적인 테크닉,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 이것까지 더해서 두 가지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가 사연자님께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딱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고민 상담,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뭔가 꼰대스러운 컨텐츠가 된 것 같긴 한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라는 점, 이 점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